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2022년 정치전망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 두 번째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였고요. 오늘은 세 번째, 야당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세하거나 이제 좀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직 청년층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 예측이 잘 되지 않는 데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강도, 그 세기 이런 정도가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층이 30-40%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승자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민심보다는 강한 편이죠. 계속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근데 우려를 계속하면서 좀 그 선전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와 뭐 이제 소문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집권 초기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대통령의 집권 초기와 유사할지 한번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초기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다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1998년 정권 교체를 했던 김대중 정권 초기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일단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이 이제 유사하고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국회가 여소야대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이제 강하게 이끌어 나가거나 뭐 인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도 약간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이 105석,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고, 뭐 열린민주당이나 이제 범여권까지 합하면 좀 꽤 많은데요. 이제 여권이. 만약에 정계 개편이 없다면 지금 그 후로 만약 윤석열 후보 당선된 후에 2년 정도, 총선 있기 전까지 국회에서 이제 야당, 그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야당과 대통령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정권 초반에 국무총리 인준 이거 하기가 좀 어렵고요. 계속 좀 이제 트러블이 날 우려가 있고 법안과 예산안 바로바로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좀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에 좀 뭘 하기가 힘든 정말 어려운 대통령, 식물 대통령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만 앉아있을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된다 해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요. 이게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보면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과 이제 함께 가는 총리를 이제 그쪽에서 데려오는 그런 동거 정부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사실 뭐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정치학자들이 지금 제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여기인데 저기 의회 다수당 훨씬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쪽 당의 당수나 뭐 그쪽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면 이제 분권적 대통령제의 형식을 갖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선 없었던 새로운 통치 모형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 하면 프랑스에서 198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사회당이 이제 공화국 연합이라는 그 연합에게 다수당을 이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회당에서 당선된 그 사회당 출신인 미테랑 대통령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회가 안 돌아가니까 공화국 연합 이끄는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우리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약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좀 도와가면서 이제 정책은 계속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좀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식 동거 정부라고 하는데 이 동거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고질병으로 이제 꼽혀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제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총리는 큰 권한이 없었죠. 만약에 이제 야당이 총리직을 가져간다면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본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이고 파워게임이 시작된다? 이렇다면 극단적인 정치적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그런 장점 다 없어지고 무조건 양당이 대립만 하면서 민생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동거정부,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정치 구도상 당장 이런 형태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후보, 지금 국회가 그 여당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영입해서 엇비슷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한 7, 80년대까지는 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석수가 60석이 넘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온건파 그리고 정의당 뭐 이제 가리지 말고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제 좀 발탁하는 거죠. 민주당 온건파도 발탁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민주당이 아닌 당은 이제 무조건 다 끌어들이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뭐 99가지 생각 다 달라도 정권 교체하고 저 정부는 안 된다. 이런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우리는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분들을 다 발탁을 해서 분권, 협치 이런 거에 입각한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서 문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측근 비리라거나 여러 가지 그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강도 높은 조사 뭐 이런 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떨까요?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을 하면서 대권 주자로 커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칠 것이다. 그분의 과거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뭐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내건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이 없는 국민 대통합. 이걸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전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또 전직 대통령을 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의회 구도상 정계 개편이든 대화합이든 정치적 이게 딱 이기는 게 지금 끝이 아니라 그 앞으로 그 후로 5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정치적 전략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단순히 집권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집권 후까지 잘 대비하고 있으리라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